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행복, 그러니까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관계없이 고통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인간이 동족을 해하면서 칭찬을 받는 행위. 자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파괴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돼요. 훈장을 주고 자랑을 하고, 그런데 그 상대방은 엄청난 고통 속에서 평생 살게 되거나 고통 속에서 죽게 되겠죠. 인간이라면, 조금이나마 고등한 동물이라면, 동물들도 동족을 그렇게 잔인하게 하진 않는데 인간은 왜 그래야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우리의 이익을 또 따져봐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전쟁은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불행해져요. 전쟁이라는 것은. 왜? 왜 우리가 불행해져야 하죠? 안 그래도 되는데. 물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죠. 좋은 무기를 개발하고 튼튼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단결하고 더 열심히 살고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수출을 하고 무기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군대를 가서 나라를 위해서 지키고 전투에 대해서 배우고, 항상 우리가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 전투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기본기들을 알고 있고 우리도 하나의 전투 병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쳐들어가기 위한 대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강하니까 쳐들어오지 마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도 휴전 국가이니까.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은 너무나 두렵고 모든 사람에게,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불행만 안겨주거든요. 어떻게 같은 동족을, 같은 인간을 살상함으로 인해서 훈장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행위를 합니까? 이런 사태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환율의 변동성, 주가의 하락, 전쟁이 없고 그러한 변동성만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제재하지 않아요. 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전쟁이거든요. 이 안에서 돈이 오가고 정보가 오가고 누구는 손실을 보고 누구는 수익을 보고, 근데 이런 투자는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투자거든요. 근데 전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이익과 조국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대화로서 풀어나가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첫째는 신의를 저버리지 않아야죠. 원인을 제공한 것도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때 위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한 거 매도하고, 물론 저도 매도했죠. 매매의 규칙에 의해서. 근데 달려들어서 이게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자기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데서 전쟁을 이용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사도 무기를 들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그런 자식이고 부모고 그럴 텐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쟁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안 날 줄 알았는데 거지 같은 상황이네요, 진짜. 네. 근데 서방에서 제재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미국도 참전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미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초기에는 참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국의 그런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반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뒤집고서 참전을 할 수도 있고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러시아가 뭐 어떤 국가든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너무나 계획적이고 대비를 많이 한 상태에서 침투를 했는데,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로 끝날 것이냐, 이게. 옆에 발트 삼국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거기는 지금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나토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침투를 받으면 동맹국들은 당연히 참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이 전쟁에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 얼마나 많은 군인들, 얼마나 많은 시설물, 문화재,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고 그렇게 될까요? 피난을 가고 고향을 등지고 이사를 가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고 그렇게 될까요? 말로는 합의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뉴스로는 알 수 없는 각자들의 이익을 가지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 투자의 기초를 삼겠다거나 이걸로 돈을 벌겠다거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전쟁이 빨리 끝나고 모든 국민들이 다시 팬데믹도 끝나고 발트 3국으로 여행도 가고 공연도 보고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요. 이게 분단 국가고 휴전 국가로서 지금의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정말 남일 같지 않습니다. 한반도는 항상 지정학적 위치가 좀 진짜 애매하잖아요. 모든 강대국들 사이에 모여있는 이 한반도가 다시는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한반도 자체도 국방력을 키워야 되고, 그런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가 발판이 돼야 되거든요.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구입하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다른 것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제조업이 되었을 수도 있고 반도체 같은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제조업이 될 수도 있고, BTS나 싸이, 뭐 블랙핑크처럼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도 판매를 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팔 수 있고, 그걸 팔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던 외교를 하던 정치를 하던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것에 쓰는 거죠.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안전한 삶과 국민들이 안전한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경제칸에 40% 가까이가 정치와 관련된, 대선과 관련된 뉴스가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경제만 알면 뭐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와 정치가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에도 꼭 관심을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투표도 하시고, 누구한테 하던 투표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의사를 나라의 결정을 하는 것에 나의 의사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투표인데, 휴일이라고 투표하는 날 뭐 놀러 가거나 투표 안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미리 하는 투표도 있잖아요. 그런 투표를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선까지 껴있고, 이것을 북한은 꼭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있을 거예요, 북한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하게 나갈지 정말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나마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오가는 상황,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미국에서 펼치는 정책들 바로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위성을 통해서 우리도 세계 어디든지 다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셨으면 합니다.